제51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어제 기재부는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는 1급 관부회의를 열어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유감입니다. 문제는 신재민 사무관의 혐의가 공무원 비밀 누설 금지 여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소위 정무적인 판단으로 기재부 관료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압박해서 박근혜 전 정부의 국채 비율을 높게 유지하려고 강압했는지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2017년 12월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논의에서 기재부가 8조 4천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차관보가 간부회의에서 질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39.4%라는 숫자를 주면서 채무 비율이 그 숫자 이상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영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현재 국무조정실 2차장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한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압박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총리는 기재부 실무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을 취소했지만 2017년 11월에는 1조 원 규모의 국채 및 바이팩도 하루 전날 취소되어서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는 등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적자 국채 발행 압박은 청와대가 세수 호황에도 불구하고 나라 빚을 갚기는커녕 거꾸로 국채를 발행해서 나라 빚을 늘려 정권의 자금 운영폭을 늘리고 부채 증가의 책임을 전 정권에게 돌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정을 왜곡하고 경제를 지금과 같은 파탄 지경에 이르도록 한 것이 이러한 잘못된 정무적 판단에 기초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장관들이 어떻게 소신 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실무 공직자의 비밀 유지에 관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증언의 효력도 없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는 사실규명을 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제의 실상을 본질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원내대표께서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기재위 상임위원회 청문회를 열더라도 만약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능을 발휘해서 이 문제의 실상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 개혁 법안이 국회 처리 시한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근 열린 정개특위에서는 의원 정수의 확대에 대해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저희는 국회의원 예산 총액을 유지하면서 예산의 부담 없이 의원 정수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에게 홍보되지 않은 탓이 큽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 들어봤다는 국민이 16.2%, 이름은 들어봤지만 내용을 모른다는 국민이 51.9%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전 당력을 집중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국민 홍보에 나서려고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바른미래연구원이 국회 제1소회실에서 주최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속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또 당직자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대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적극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에는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를 시작으로 해서 내일 12시가 됩니다. 10일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 14일 여의도역, 그리고 17일 서울 강남역 등에서 12시에 푸드트럭을 운영을 하면서 홍보 활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17일에는 부산 서면, 21일에는 광주 부산 서면, 21일에는 광주 충정로, 22일 대전, 24일 청주는 저녁 5시 반 내지 6시경에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퇴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경제 문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는 1월 말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로 아직은 이른 논의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여야 5당의 협의 정신을 존중해서 선거제 개혁 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서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민심 그대로의 새로운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2019년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참여를 당부합니다. 네, 원내대표입니다. 금주내 청와대 비서진의 대폭 교체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과 경제정책 실패, 청와대 비서진의 기강 회의 등을 일신하기 위한 분위기 전환을 누차 주장해 왔습니다. 비서진 교체는 바른미래당의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인물교체, 회전문 인사, 차기 총선 출마자에 대한 배려 차원의 교체여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명 청와대 정부라고 불릴 만큼 청와대 조직의 비대화와 청와대 만기 칠남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진은 국정 운영에 아무런 책임도 없지만 장관과 내각위에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비서진 교체가 아니라 청와대 권한 축소와 비서진의 과감한 감축이 필요합니다. 여러 언론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그대로 유임될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인사검증 실패, 김태우 사건에 대한 관리 감독의 포괄적 책임을 물어서 조국 민정수석은 물러나야 맞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인 책임 장관제를 위한 초석을 이번 기회에 가져야 합니다. 지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청와대 정부가 아니라 비서진 감축과 책임 장관, 책임 총리제의 실현입니다. 청와대 직원들의 권한 남용에 대한 도가 지나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만나서 장성 인사와 관련한 회의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6급 행정요원이 관리감독 부처의 장관을 독대하더니 이제는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커피숍으로 불러서 인사 대상자를 배동하고 회의를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청와대 문서의 무단 외부 반출 및 분실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과연 정상적인 청와대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연실색할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청와대 행정관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육군 인사 전반에 대해 육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구했다고 하는데 그 해명을 누가 믿겠습니까? 더욱이 육군 참모총장의 처신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만남을 요청한다고 해서 휴일에 인사 관련한 비공개 회의를 하는 것, 이것 또한 정상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청와대 정부라고 누차 비판해 왔는데 이번 사안을 보니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해당 행정관이 어떤 사유로 육군 참모총장을 만났는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문서 분실의 경위, 사후 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서 국민께 알려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행정관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을 통해서 청와대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특히 청와대의 내부 감찰 기능이 대단히 허약해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문제되고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청와대의 내부 감찰 기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임명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재민 전 사무관 명문안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청와대 조우라고 주는 쓴 약도 도구로 받아들이는 심각한 자정기능 상실에 빠져 있습니다. 신재민 사무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촛불 동지였습니다. 이 촛불 정권 성공하라고 정부 내의 문제점을 폭로한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민주당이 마치 사냥개가 토끼몰이 하듯 총공세를 하니까 큰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젊은 촛불 공무원의 목소리를 경청하느냐 아니면 외면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정권이 급속히 레벨업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본의를 회복하느냐 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이 촛불 청년의 어려운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직접 찾아가서 신재민 사무관과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참여연대가 명이 다했습니다. 이제 더 추해지지 말고 이제 그만 자진해체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가 4일 성명에서는 기재부 고발이 지나치다고 신재민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처리할 것을 주장을 했는데요. 어제는 신재민을 공익 제보자로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그나마 참여연대는 청와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구나, 역시 대한민국의 대표 NGO답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권력의 눈치 보는 NGO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대한민국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권력과 야합해서 한 청년을 죽이는데 동조하는 이런 NGO 지속했다가는 참여연대 유정의 미를 못 거두고 추한 모습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가 더 있습니다. 조국 수석의 오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조국 수석 교체 없는 한 검찰개혁 불가능합니다. 어제 조국 수석이 마치 본인이 대통령인 듯 행세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검찰개혁하는데 정부 여당은 안 되니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달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이게 비서가 할 이야기입니까? 조국 수석이 말한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은 현재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이견이 있다면 어떻게든 현실 가능한 타협안을 만들거나 야당을 설득하는 게 민정수석의 일입니다. 그런데 조국 수석은 국회와 협조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국회를 겁박할 생각부터 하는 것입니다. 조국 수석에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도와준다는 게 국민으로 하여금 국회에 들어와서 시위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문자 폭탄이라도 날려서 사개특위위원들 겁박이라도 해야 한다는 건지 답을 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자신의 무능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검찰개혁하고 싶다면 먼저 조국 수석부터 교체하십시오. 자기 부서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 민간인 사찰 정권, 블랙리스트 정권 5명을 뒤집어 쓰게 만든 조국 수석이 있는 한 검찰개혁 불가능합니다. 예, 1월 4일에 공표된 UPI 통신과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에서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23%로 22%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20대 지지율을 잡겠다는 취지로 유시민 이사장 등을 긴급 투입해서 변화를 시도하지만 청년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의 향연에 반응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산업화, 민주화로 양분된 두뇌를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는 그들이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의 문제에 있어서 전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의 교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노영민 주중대사가 유력하다고 이야기 나오는 상황은 청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의 문제에 있어서 전혀 지지받을 수 없는 인선입니다. 정신논리를 바탕으로 한 해명을 하지만 산자위원장 시절 자신의 시집을 카드 기계까지 놓고 강매한 것은 청년들이 가장 분노하는 갑질입니다. 그리고 26살에 불과한 자신의 아들을 해외 대학을 졸업하였다는 논리 하나로 의미 없이 4급 비서관으로 국회 부의장에 특채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했던 이야기, 이것은 제대로 해명되지 못하면 젊은 층은 채용 비리를 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보좌해야 하는 비서실장이 갑질과 채용 비리로 얼룩져 있다면 문재인 정부 2기에 대해서 청년의 기대는 발표와 함께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테러리스트 폭력 집결소인 워마드 내에서 어제 저 이준석의 누드 합성 사진을 외설적인 표현과 함께 올리고 밤길 조심하라는 협박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몰카 및 음란 합성 자료의 유포를 막자는 정상적인 여성운동을 하는 여성운동가들이 보기에도 이쯤 되면 워마드는 고쳐 쓸 수도 없는 지경의 집단이 맞다고 여길 것입니다. 저는 워마드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정의당 및 녹색당,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의 진보정당들이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녹색당 등 진보 진영에서 페미니스트 운동을 선도했던 정당들도 이런 혐오 사안에 대해서 뷔페식으로 원하는 것만 빼먹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 썩은 워마드라는 귤 하나가 여성주의 운동이라는 귤 박스 전체를 썩게 만드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과거 일베 저장소와 유튜브의 가짜뉴스와
폐륜적 컨텐츠를 바로잡겠다며 가짜뉴스위원회 등을 주축으로 구글에까지 처벌 협박을 하던 민주당의 패기는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2030 세대의 지지율을 잡으려면 그들이 가장 최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 갈등 유도 세력에 대해서 엄정한 칼의 잣대를 들이대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여성부 장관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절제된 발언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진선미 장관은 보좌진이 워마드만큼은 아니지만 우려스러운 발언과 행동들이 계속 나오는 메갈리아라는 커뮤니티에서 진선미 의원을 많이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긴 적도 있습니다. 첨예한 성갈등 속에서 한쪽 편을 드는 것은 성평등 주무부처인 여성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정의당은 과거 종북 세력과 결별하면서 현재의 순수한 진보적 이념을 구축해온 것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일삼는 워마드와 같은 극우 집단에 대한 비판과 협박 모색에 동참할 때 국민들이 특히 젊은 세대가 정의당에 대해서 또 민주당에 대해서 성평등 정책에 대한 오해가 줄어들 것입니다. 예, 워마드는 절대 진보 성향의 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극우 중에서도 최악의 극우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우 단체를 척결하는데 정의당, 녹색당 등도 같이 행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이 워마드 조회수를 엄청 많이 올려줄 것 같은데요. 오늘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개편 초안을 발표를 합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부관설정위원회와 이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두겠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고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최저임금의 문제를 제도의 문제로 은근슬쩍 밀어버리려는 현 정부의 양채 같은 수작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분명한 것은 잡금의 최저임금 문제가 위원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이렇게 경제에 타격을 준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이 30% 이상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전문성이 없어서 이렇게 살인적으로 오른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성급한 공약 지키기 때문이었습니다.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맞춰주는 형태로 운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운영된다면 구조를 바꾸더라도 달라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을 포함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산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절차를 거쳤다는 당위성만 채워줄 뿐입니다. 최저임금 문제의 핵심은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입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없애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노동계, 경영계, 고용노동부에서 위원 추천 시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추천해야 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개편을 추진하기에 앞서 정부의 무리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해야 합니다. 두 개의 위원회로 만드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복잡성만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답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재민 기재부 전 사무관이 주장하는 메시지는 만연한 부조리를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고발 역시 돈선거라는 잘못된 관행을 끌어붙이자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라는 젊은 청년들의 불타는 용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기득권들입니다. 그 기득권들은 하다분 못할 망정 제명과 고발이라는 찬물을 끓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예천군 의회 부의장은
해외 연수에서 가이드를 때리고 적대부를 요구하는 등 국제 망신을 톡톡히 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의원은 새해 첫날부터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이렇게 더 큰 구태로 화답합니다. 민주당은 18년 11월 음주운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했지만 실제는 내부 고발자에게 무관용하기로 했나 봅니다. 고양시 만취의원에게서 뺨 맞고 대전 청년정치인에게 화풀이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태를 행하고 사고를 쳐도 같은 기득권끼리 감싸주는 눈물겨운 동지애를 발휘합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정의 요구는 무시하고 짓밟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망언을 쏟아내기도 하고 차별적인 선택적 징벌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요구하는 청년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불공정과 불의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혁신하는 신세대, 구태한 기득권 간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조합은 제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정치가 제자를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야 도약이 되고 가속이 붙어야 우리 정치의 성장과 비상이 있는데 사고치는 기득권가로 지작거리하는 청년이 따로인 정말 최악의 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과 부조화 그리고 불공정 속에서 성장은 없습니다. 오늘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최악의 신구 조합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기를 기대합니다.